들어서 3일 정도 좀 더 신중한 조사가 있은 후에 제명을 시켰다면 저는 당심과 민심이 이렇게 괴리감을 보이는 그런 투표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전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조치를 하지 않는 다른 지역 유권자들의 심리는 또 어땠을까 하는 부분은 물론 우리가 가정으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때 당시는 너무나 피해가 크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거 때는요. 이제 이런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는데 매일 사건 사고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당 대표는 최종적인 판단을 어쨌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결정은요. 선거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결정이 제일 좋은 결정입니다. 가장 나쁜 결정이 아무 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이에요. 그것이 가장 나쁜 결정입니다. 가장 피해가 크고 그리고 그거보다는 덜하지만 느리게 결정하는 겁니다. 손해볼 거 다 손해보고 그리고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결정 그것도 상당히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도 한번 여쭤보는데 이번 전당대회가 워낙 격렬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외곽에서는 분당 이야기도 한국 결과가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 절대 없어요. 그런 거 묻지도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좀 여쭤보는 생각조차 안 해봤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좀 어쨌든 통합이나 이제 분열을 좀 봉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잖아요. 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 나갈 예정인지. 당연한 조치이겠죠. 봉합보다는 이제 통합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통합하자고 해서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저는 당 대표가 되고 또 당정청 관계를 일사불란하고 원만하게 가져감으로써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면서 효능감을 느끼면서 정청래 당 대표 또는 정청래 당 지도부를 뽑기를 잘했다라는 판단이 드는 것과 병행해서 어쨌든 각 후보를 지지한 지지자들의 마음의 상처는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름은 정하지 않았는데 당원 대토론회 뭐 씻김국 같은 거 그런 거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왜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오해하고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런 문제도 일단 좀 아프면 좀 어디가 아픈지 좀 드러내놓고 좀 그런 것을 먼저 선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한 각 후보들은 당선자가 있을 것이고 낙선자가 있을 것입니다. 당선자는 낙선자를 위로하고 또 낙선자는 승복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나왔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민석 또 김용 이쪽 진영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공천의 어떤 실패를 계속 겪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또 전북에 오셨으니까 네. 해주시죠. 결과로 말하자면 전북은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렇고 어제 뭐 그제 엊그제 강원도도 갔는데 강원도도 역대급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 수치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광역 5개에서 12개로 됐고 12대 4로 이렇게 됐는데요. 서울시장이 패배함으로써 심리적인 타격감이 굉장히 컸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6.3 지방선거를 패배했다 내지는 참패했다 이 말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날 실제로 당청 간의 조율을 통해서 6월 4일 당대표인 저의 입장문이 나간 거거든요. 근데 그 선거를 패배로 규정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 1년이 패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패배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승리했다라는 걸로 입장을 정리해서 제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그 얘기했냐라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런 것은 제가 얘기할 수가 없죠. 과정상에서 당정청 조율 과정에서 누구랑 얘기했다, 누구랑 이런 얘기했다, 그 과정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제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자꾸 누구랑 얘기했냐, 언제 얘기했냐라고 묻는데 그것은 100번을 물어봐도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관계상 좋지 않습니다. 또 이제 그것하고 이루어지는 게 그 공천 과정 중에 네. 불만을 가지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반청 라인에 서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 부분들도 상당한 표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사람은 한 명이고 경쟁은 여러 명이 하고 그런데 제가 누구를 내리꽂아서 전략 공천을 했다면 저를 뭐 비판하거나 욕을 해도 저는 상관이 없는데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내리꽂은 적이 없어요. 다 경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은 16개 광역단체만 중앙 공관위에서 공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시도당한테 위임이 돼 있어요. 그걸 저희가 간섭을 하면 월권이라고 그러고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당헌당규상. 그런데 실제로 시도당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공천 문제도 저한테 살금 다 뭐라고 하는 거죠. 최종 책임은 당대표에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감수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 선거에서 시도당 공관위원장, 시도당 선관위원장 다 오시라고 해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중앙당의 공천 방침, 사무공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다 숙지를 해드렸어요. 근데 중앙당의 방침대로 안 된 지역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만 시도당을 지휘감독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도 좀 있었더라고요. 근데 언론에 보도는 많이 되지 않고 있지만 제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 지역 경선 첫 도입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이번에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노컷 경선 권리당원이 실제로 경선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 때문에 저한테 그런 문자 전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도 이번에 이런 권리당원 경선이 아니었으면 저는 도의원이 안 됐습니다. 시의원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로 많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 그래서 대표님 덕분에 제가 배지를 달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인들이 이번에 지방 선거에 진출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